안녕하십니까. 유스타 잉글리시의 유병조입니다. 오늘은 가정법이라고 하는 단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정법은 일단 생김새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if라는 접속사가 등장하게 되고요. 얘가 이제 문장을 끼고서 콤마를 달고 나오겠죠.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if는 어떤 절 접속사였습니까? 그러면 부사절이라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 애죠. 그래서 얘는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또 어땠죠? 맨 뒤에 가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콤마까지를 잘라서 끝에 넣어도 상관이 없는 애입니다. 얘를 주절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뭐 종속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부사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if가 나왔다고 해서 if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되겠는데, 요 아이가 등장했을 때는요, 좀 독특한 어떤 시제의 조합이 탄생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정법이라는 문법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부분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if는 뜻은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인데요. 그게 뭐 훗날에 대한 조건을 붙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가정이라는 말에도 이 같은 말을 우리말도 똑같이 쓰죠. 그죠? 내가 만약에 훨씬 지금보다 잘생겼더라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조건이라기보다는 어떤 가정의 상황을 나타내는데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시제조합이 크게 나누었을 때 굉장히 좀 복잡한 시제조합이 있지만요. 단순하게 나누어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의 조합이 등장하게 되는데 if가 들어가는 자리에 현재 시제가 들어간다거나 혹은 should라는 아이가 들어가서 동사가 나오게 될 경우 동사가 여기 이제 한 개 나왔죠. should 다음에 동사가 나올 경우 콤마가 나오게 되고 뒤에는 어떤 아이들이 따라오냐면은 조동사라는 애가 will이라든가 can이라든가 등등의 조동사가 나오는 구조 혹은 명령문의 구조가 있고 그래서 이런 조합을 가지게 됩니다. 얘가요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주어가 동사 한다면 나중에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혹은 네가 이러하다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조합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가정법은 학교 다닐 때 어떤 조합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아실 겁니다. 만약 여기에 과거 시제가 나온다는 게 뭐를 의미합니까? 예를 들어 if I had money 이렇게 과거로 적는다면은 얘가 뭘 나타내요 여러분? if가 나오는 자리에 과거 시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가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난 돈이 없다는 얘기죠. 만약 나한테 돈이 있었더라면 없지만 이런 얘기를 할 때 과거 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if와 과거는 뜻이 좀 다르다. 이걸 가정이라고 해요. 혹은 내가 만약에 잘생겼더라면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자 제가 잘생겼다 그러면 그건 정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얼굴 한번 볼까요? 자, 죄송합니다. 좀 불쾌하셨죠? 자 거짓말이 되고요. 얘도 실제 상황하고 틀리기 때문에 과거 시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비동사의 과거 시제는 원래 수일치를 시키면 was가 들어가야 되지만 if가 있고 과거가 나오는 가정의 상황에서는 독특하게 was를 쓰지 않고요. were를 쓴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 시제나 혹은 비동사의 과거 시제 were 얘를 쓰게 될 경우 주어가 얘가 여러분 she나 he가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were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만약 이랬더라면 나는 앞으로 이런다가 아니죠 여러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도 과거의 뉘앙스로 넣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건데 에이 못하네 이런 얘기하는 조합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밖에 이제 세 번째는 if절에 과거 완료라는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앞날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시제가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if절이나 시간절에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런 거 기억납니까? 현재가 들어가게 되고 현재 사실의 반대 거짓말은 과거 시제가 나오게 되는데 had pp는 언제 나오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때 돈 있었더라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때 300원 있었으면 캐러멜 사 먹었을 건데 이제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 과거 완료 옛날에 이랬더라면은 그 다음은 한 칸씩 내려오는 거죠. 위에서 과거로 내려오고 과거에서 하나 더 내려오면 뭐가 됩니까? would 다음에다가 과거시를 적을 수는 없죠.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필요한데 동사 원형이면서 좀 과거의 뉘앙스가 있는 애가 현재 완료잖아요. 그래서 would have pp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could have pp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하는 애들이 가장 기본적인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법이라고 하면은 이 시제와 저 시제의 조합 이거를 묻는 게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우리 레슨 1과 2에서는요. 이런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을 텐데 요거는 읽어보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을 우리 강의에서 한번 보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레슨 1은 한번 좀 건너뛰고 레슨 2로 한번 가볼까요? 레슨 2에 웜업 테스트 2번 한번 풀어보세요. 2번 봅시다. would have A가 있고요.
C, 자, 여러분 책에는 아마 B라고 나올 텐데 제 책에는 C라고 적혀 있네요. 보기가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C가 나왔을까요? 자, A와 B가 있습니다. would have와 하나는 had 이래 놨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토익 문제에서 보기에 동사들이 깔리면요. 그 밖에 다른 동사를 꼭 한번 봐야 됩니다.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위해서도 봐야 되고요. 정동사가 들어가는지 준동사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때문에 봐야 되기도 하고요. 자, 한번 보세요. The project might have been 이라고 적혔죠. 자, might라는 애는 뭡니까? may의 과거 형태죠. 그래서 might have pp가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도 지금 제가 다 적어 놓진 않았지만 might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might have pp가 나왔다라는 거는 나머지 자리에는 어떤 시제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if가 나오고 있고요. marketing test data가 had pp의 형태를 갖춰주면 돼요. 밑줄 뒤에 been pp가 주어져 있죠. 나머지 필요한 애가 누굽니까? had 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답은 B에 있는 had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 테스트 1번, 2번 한번 봅시다.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1번은 좀 독특할 건데요. 가만 한 문제를 풀어보세요. 일단 콤마 뒤에 주절이 뒤에 나와 있고요. please라고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이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자, 명령문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에 들어가야 되는 애는 뭡니까? 동사 현재 시제라든가 뭐 should 동사라든가 이런 조합이 자주 시험에 등장을 하고 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동사 원형은 보이지 않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완료 A를 넣으면 되나요? 아니면은 were liked 수동태를 죄송합니다. 넣으면 되나요? would like를 넣으면 되나요?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would라는 애가 어떻게 if절에 등장했을까 되게 낯설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거 if가 있는 절과 주절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막 여기저기 뒤섞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 would가 뒤에 like라는 동사를 달고 나올 경우에는 얘는 조동사와 like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얘는 want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현재 시제라고 보실 수가 있는 애가 would와 like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if you like to reserve a conference room을 예약하고 싶다면 please see 이 사람을 만나보세요. at the front desk 앞에 데스크에서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if가 나오고요. people commuted 과거 찾았습니까? 과거가 나와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죠. 그러면 요 자리를 이제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B, A가 B고요. B 동사 원형, B가 was, C가 would be, D가 will be네요. 어디에 해당하는 거 있습니까? would B, 얘가 이제 해당하는 애가 되겠죠. 아주 쉽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영역이 이 가정법의 시제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한데 이제 좀 다른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레슨 3으로 한번 건너가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레슨 3에 보시면은 if의 부정적 표현이다라는 애가 존재하게 되는데 걔가 이제 unless라는 애가 나오죠. unless는요, if랑 비슷한 어감을 가지되 긍정 부정이 차이가 나는 애가 unless입니다. if 주어 동사는 만약 주어가 동사 한다면 이되지만 unless는 만약 주어가 동사 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며 on이 이미 not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부정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문장을 적게 되게 되고요. 긍정을 적더라도 해석은 부정으로 되는 아이가 unless죠. 주어가 동사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이 자리에 여러분 not이 섞인 문장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not을 적지 않겠죠. 그냥 긍정으로 적으면 걔가 부정의 어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 게 unless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unless도 비슷한 조합의 시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단원에서 우리 레슨 3에서는 otherwise라는 애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해석이 여러분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헷갈릴까봐 등장을 시킨 건데 얘는 뭡니까? 부사절 접속사의 unless지만 otherwise는 뭐였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얘는 부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속사가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문장 속에서 등장하면 해석이 여러분이 좀 비슷하게 막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unless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시험에는 자주 정답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아이가 그 아래에 4번이라고 적힌 아이가 나오는데요. if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 찾았습니까? 이 if는요, 토익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형태는 if 주어 동사 구조에서 시제조합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사실 단순하게 보면은 if라는 접속사 집어넣기가 사실상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이 if를 대신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 가지가 이제 존재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쭉 적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1번부터 해서 8번까지라고 쭉 적혀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 중에 if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애는 1번, 2번, 3번 그리고
3번까지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접속사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suppose라는 애가 있고 supposing이라는 애가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데 얘네들은 동사잖아요. 동사인데 어감상 이제 주어 동사를 달게 되면은 이야기가 끝이 안 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뒤에 문장을 다시 달아줘야 되는 애들이 이 suppose나 supposing 같은 애들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assume 같은 애들도 assuming이라고 등장을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간단히 그냥 ing라고 적을게요. 얘네들 말고 또 등장하는 애가 누구 있습니까? providing과 provided라는 애가 또한 등장하고 있는 게 있죠. 자, 얘네들과 위의 아이들은요, 둘 다 동사가 모양을 바꿔서 접속사가 되는데 얘네들과 얘네들의 차이점은 좀 존재합니다, 여러분. 얘네들은 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다양한 시제들이 등장할 수 있는 반면에 얘네들은요, 앞날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애들이라서 여기가 뭐 과거가 나오고 뭐 would have, pp 이런 구조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얘는 앞날에 대한 어떤 조건을 나타내고 이런 아이들은 가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if의 동의어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각각의 아이들의 다른 접속사들의 생김새 한번 잘 보시고 넘어가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봅시다. 웜업 테스트에 몇 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은 101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101번. A. Whereas는 주어가 동사인 반면에라고 해석이 되고요. B에 있는 in spite of는 전치사죠. 명사에도 불구하고. C. Unless가 주어가 동사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D에 있는 regarding은 전치사로서 무엇에 관하여, 무엇에 관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about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1번 봅시다. 얘는 밑줄 뒤가요. Smith Construction Company raises의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있고요. 밑줄 앞쪽으로 다시 문장이 따라 나와 있는 구조라서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치사인 B와 D를 가장 먼저 버리게 되겠죠. 동사의 개수를 세보시면 아실 거예요. whereas와 unless가 남는데 해석을 해보시게 되면요. 부사절 접속사 2개가 남으니까 해석 문제가 되죠, 여러분. 뒤에 보면 이 회사가 그의 시급을 30달러에서 35달러로 올려주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그들이 일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unless가 해석상 적절하게 들어가서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접속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슨 4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우리 if절 가정법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합시다. if가 생략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if라는 애를 뺄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문장 속에서 이 if절에 if라는 접속사를 빼고 이야기하는 게 가능한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고 둘 다 동사인 상황에서 콤마 하나 등장했을 뿐인데 문장 속에 동사 2개 나오면 접속사가 없어서 뭔가 문장이 구조적으로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좀 독특한 구조다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 if 다음에 있는 주어 동사를 문장 형태를 고치게 되는데요. 의문문이라는 형태로 고치게 됩니다. 의문문으로 형태로 고치게 되면은 비동사가 문장 맨 앞에 먼저 나온다거나, 예를 들어 were, 주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거나, 뭐 조동사가 먼저 나와서 should, 주어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되면은 도치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1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도치가 발생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애들 보이시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예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죠. There is a car 이렇게 적혔는데 동사가 is인데요. 주어는 there입니까? a car입니까? a car 명사가 주어가 되고요. there는 부사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왜 어순이 동사 앞에 부사가 나오냐? 요게 도치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부정어구가 앞에 나온다거나 해서 not, never, seldom, hardly 이런 애들이 문두에 나와도 주어 동사가 의문문의 모양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뭐 so do I, 나도 역시 그래 라고 해석되는 아이들도 또 일종의 도치된 형태다. I do가 아니라 do I 라고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가정법에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if가 생략이 된다면 문장이 의문문의 형태로 바뀌게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겠어요? 1번 같은 경우는 굳이 적다면은, 자, 봅시다. 아무거나 한번 적어볼게요. If I meet him, 내가 만약 그를 만난다면 이라고 한다면 얘가 if가 생략이 되면 문장이 어떻게 고쳐지게 됩니까? 얘는요
없던 애가 하나 끼어 나오게 되죠. 일반 동사 하나만 있으니까. Do I meet him? 이라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if를 생략한다라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사라지면 단순해져야 되는데, 다시 없던 do가 등장하니까 다시 복잡해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형태는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f가 생략되는 거는 아무거나 막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누구가 있느냐? 어느 정도 정해진 아이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바로 이 아이들 되겠습니다. 여기에 should가 있는 이 아이. 그 다음에 과거 시제에서는 일반 동사 말고, 일반 동사가 나오면 앞에 did가 등장하게 되니까, 비동사가 등장한 요 아이, were. 그 다음에 과거 완료는 원래 조동사를 따르고 있어서 had가 있는 요 아이. 요렇게 세 마리가 if를 생략을 시키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형태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should, 주어, 동사, 어떤 동사가 나옵니까? 조동사 뒤였기 때문에 원형이 따라 나오게 되고요. 콤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구조가 나오겠죠. will, can, may, 뭐 등등의 조동사, 그 다음에 뭐 명령문. 이런 식으로 이제 if가 생략되는 구조가 하나 탄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 아이는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were, 얘가 먼저 나오게 되고요. 주어, 그 다음에는 비동사 있었으니까 뒤에 보어라는 거 있겠죠. 보어 하나 나오고 뒤에는 would, 다 안 적어도 되겠죠, 여러분. could, 조동사의 과거 형태를 등장시키게 되고요. 마지막 아이는 어떻게 나오면 됩니까? had가 앞에 나가고 주어가 나오고 나면은 뒤에는 누가 나옵니까? 동사 원형 나옵니까? 얘는 pp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pp가 나오고 뒤에는 저기죠, 복잡한 시제, EI, 요게 등장하게 되겠죠. 얘는요, 가정법에서만 볼 수 있는 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동사의 과거 형태와 have pp가 섞인 아이. 그래서 가정법이 아니면은 뭐 다르게 말하면은 시험에서 오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런 아이들이 등장하게 되겠고, 시험 문제에서는 should 넣기, were 넣기, had 넣기라든가,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 넣기, 보어 집어넣기, pp 집어넣기, 요런 식의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에 보면은 if not for 이라는 표현, 얘는 뭐냐 하면은 예문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게 되면요, 네모 3번에 가서 보이는 애 보입니까? If it were not for more funding. 만약에 뭐뭐가 없다면 이라고 해석되는 관용적인 생김새인데요. If it were not for more funding. 더 많은 자금이 없다면 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문장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주어가 사라지고 동사가 사라지고 해서 if not for만 이야기해도 뭐뭐가 없다면 이라고 해석이 되는 애가 되고요. 걔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애들이 보시다시피 그 아래 보시면 without 이라든가 but for 이라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전치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전치사가 나와도 가정법 같은 시제를 가지는 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f not for 이라는 말이 토익에서는 좀 간간히 출제가 되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나오면은 뭐가 가능해요? 그래서 가정법에서만 나오는 이런 시제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연습 문제로 한번 가봅니다. 웜업 테스트에 6번 한번 봅시다. 웜업 테스트에 6번. You wouldn't be given access to enter laboratory. 연구실에 들어갈 access를 wouldn't be given. 받지 못할 것입니다. On approval from our supervisor라고 얘기하는데요.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계속이라는 말이고, 앞에 있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나와야 until 나오겠죠. 얘는 without이 들어가서 without과 요 구조의 주절에 있는 조동사 과거와 동사 원형의 조합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실전 테스트 1번 한번 봅시다. could, may, can, should가 문장 맨 앞에 밑줄 있고요. 이 문장은 총 합쳐서 동사가 몇 개입니까? have any further 하나 있고요. 콤마 다음에 please do not hesitate에 또 하나 동사가 나오고 있죠. 동사가 2개 나오면 접속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접속사가 없지 않습니까? 왜 없겠어요, 여러분? 도치가 되었기 때문에 없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원래 문장은 이런 애들로 시작하면은 의문문이 되어서 끝이 물음표로 끝나야 되는데 얘는 물음표가 없죠. 그걸 봐도 아, 이게 도치된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문장 2개짜리에 도치가 나오는 거는 뭐다? if의 생략이다. 답은 could, may, can, should 중에 존재하는 거는 should밖에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2번도 똑같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perhaps 부사고요. B, whether 얘는 명사절 접속사. C, may가 조동사. D, should가 조동사가 되겠는데요. 정답은 이미 알고 계시죠, 여러분? Should you need 동사 원형 나와 있고요. Any assistance 그 더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please feel free to 동사 하세요. 마음껏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등장할 수 있는 애는 뭐다? should다. 자, B에 있는 whether는 왜 안 될까요? 그거를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whether는 왜 안 됩니까?
whether는 여러분이 기억을 떠올리신다면 우리 접속사 단원에서 얘기했는데요. 뒤에 문장이 나오면은 얘가 어떤 절을 담당하게 됩니까? 명사절을 이끌게 되죠. 명사절이 문두에 나오게 되면은 주어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뒤에 연이어 동사가 나와야지 중간에 콤마를 찍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이런 건 또 기억납니까? whether 또한 부사절을 이끌 수가 있는데요. 언제 그러냐면은 or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해준다면은 얘는 whether과 or의 조합은 명사절과 부사절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or이 없으므로 콤마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당연히 whether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슨 5로 바로 또 한번 넘어가 봅니다. 혼합가정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혼합가정법. 혼합가정법이란 가정을 한다고 해서 항상 맞추어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과거시가 나오는 거는 if 만약에 내가 뭐였더라면 이렇게 했을 건데 옛날에 이랬더라면 옛날에 이렇게 했을 건데 라는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if절은 had pp라는 과거 완료의 시제를 가지게 되고요. 주절에는 would, could, might 동사라는 이렇게 두 개가 섞여서 나오는 조합을 이제 보통 혼합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와, 그때 네 말 들었더라면 지금 열나 행복할 텐데 이런 거 얘기하죠. 그죠? 와, 내가 첫사랑에 실패 안 했으면 지금 네 같은 아가 세손이 있을 건데 이런 조합이 되는 애들이 이제 혼합가정법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랬더라면 지금 이랬을 건데 이런 조합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조합이 더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if you 예를 들어 만약 네가 rich enough 충분히 돈이 많았더라면 하고 이제 부자였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재는 없는 이야기지만 당신이 충분히 부자였더라면 뒤에다가 주절에 너는 you would study라고 하지 말까요? you would 뭐겠습니까 여러분? buy 자동차를 샀을 건데 라고 얘기해 봅시다. 자, 네가 만약 충분히 부유했더라면 너는 차를 샀을 것인데 라는 거는 내 혼자 생각인데 요 앞에다가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라고 한다면 어떤 구조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네가 차를 샀을 거라고. 요런 식의 동사가 되게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 사이는 명사절의 대시 생략된 구조가 되겠죠 여러분. 명사절의 대시 생략됐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과거가 나왔으니까 뒤는 would, could, might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앞에 있는 이 동사에 붙여야 될 것인가 뒤에 있는 이 동사에 붙여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앞문장과 엮이는 거는 네가 돈 많은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엮입니까? 네가 돈 많은 것과 네가 차 사는 게 엮입니까? 네가 차 사는 게 엮이잖아요. 그래서 가정법의 시제를 등장시키더라도 앞에는요 그냥 직설법 같은 현재 시제가 하나 끼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토익에서 그렇게 많이 막 다루고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한번 살짝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 실전 테스트 한번 가봅시다. 1번 풀어보세요. 실전 테스트 1번은 if Mr. Kim 보입니까? knew 과거가 나와 있죠. 그래서 if절에 현재 과거 시제인 ed가 나와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it is likely 이거는요 뭐뭐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삽입된 문장이 하나 들어간 것밖에 아니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얘가 하게 되는 행동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 되며 답은 누가 들어갑니까? 과거와 조합이 되어야 되니까 would tell 이라는 애가 여기 들어가겠죠. 앞에 애가 현재 시제지만 얘는 그냥 삽입된 형태라는 겁니다. 자, 3번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if he 자, 이 문장이 뭐 제가 갖고 있는 거 좀 잘못됐는 건데요. 봅시다. 어쨌든 were이라는 동사가 과거로 나와 있습니다. 콤마 다음에는 it is possible 이런 애들은요 그냥 삽입된 문장이고요. that 이하가 진짜 시제를 맞추어 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were이라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역시 would promote라는 답은 D가 들어가게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슨 6부분에 가면요 저는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사실 요 단원을 가정법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쓴 교재는 아니기 때문에요. 저하고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단원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학원에서 만나신다면 훨씬 다른 이야기를 아마 듣게 될 텐데요. 봅시다. should라는 아이가 조동사로 뭐뭐 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이 등장하게 돼요. 근데 주어가 만약에 주어가 request 요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어가 요청했다라고 하고 요청하는 내용을 등장을 시킨다면요. 얘가 동사기 때문에 말하는 내용이 명사절로 이제 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주어 동사가 등장할 겁니다.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과거 시제를 적어서 과연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요청했다. 뭐라고? 주어는 옛날에 이랬다고.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He requested that I was stupid.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가 요청했다. 나는 옛날에 바보였다고. 이건 요청이 아니죠. 요청은요, 당연히 미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상황 중에서도 should를 넣으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어가 나오겠죠? 뭐뭐 해야 한다. 그가 요청했다. 주어는 뭐 해야 한다고. 요게 어감상 자연스럽게 엮여서 request가 나오면 뒤에 should가 나와야 말이 되는 구조가 이제 등장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 여기도 요청의 표현, 여기도 요청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군더더기 취급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should라는 애를 빼버리고요. should 뒤에 남아있던 동사 원형만 붙여서 명령문처럼 쓰게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어가 he가 나와도 수일치 상관없이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고요. she가 나와도 수일치 상관없이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되게 독특한 시제를 조합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뭡니까? 언제 여기 동사 원형이 나올 것이냐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동사 보기가 깔리면 나머지 동사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요구 제한, 요구 주장 제한 동사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시 나오면은 동사 원형이 나온다. insist, ask, demand, provide 어쩌고저쩌고 that 주어 동사에서는 동사 원형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비슷한 종류로 3번에 보시게 되면은 명사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요구 제한하는 명사들이죠. advice, suggestion 이런 애들이 나와도 that 주어 동사에서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애가 있는데요. 끝에 보시면은 형용사가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그만 얘기를 합시다. 네모 아래쪽에 보시면 it is mandatory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it is mandatory, 이게 가주어입니다, 여러분. 뒤에 대절이 진주어인데요. 필수적인 일입니다. 뭐가? 모든 직원들은 어디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 역시 같은 어감을 가지고 있고, 그게 형용사로도 그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it is 다음에 특수한 형용사들이 나오고 진주어 대절에서는 동사 원형이 따라 나오게 된다. 주어에 상관없이 요 형용사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읽어드리진 않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실전 웜업 테스트 1번 한번 풀어봅시다. 웜업 테스트는 B에는 자, 여러분 책에는 아마 A, B라고 나올 겁니다. 저는 B, C라고 적혀 있네요. 독특합니다. 자, A에는요, considered가 있고요. B에는 consider, 동사 원형이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동사 자리네, 정동사 할까, 준동사 할까, 이러다 보면은 또 다른 동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require,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연이어 대시라는 애가 나왔어요. 위가 나오고, 시제를 생각하지 말고, 수일치도 생각하지 말고, 동사 원형 consider, B를 넣어라, 이거죠. 실전 테스트도 3번을 보시게 되면은 A, B, C, D가 뭐 동사들이네, 또 다른 동사가 있나 보자 하는 와중에 여러분은 it is essential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시 나왔기 때문에 no one, 주어에 상관없이 제일 단순하게 동사 원형을 찾게 됩니다. 누가 동사 원형입니까? A는 S가 붙었으니까 아니고요. B는 ED가 붙었어요. C는 is, 비동사의 동사 원형인 BE가 뒤에 깔려있죠. 정답은 D로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우리 오늘 가정법 단원이 되겠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